이 작은 소행성 하나가 그녀의 모든 관계 패턴을 설명해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선택.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떠났던 이유. 차트 속 작은 점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영혼의 가장 깊은 서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점성학 차트를 읽는다는 것. 그것은 한 영혼이 이 세계에 도착할 때 함께 가져온 언어를 해독하는 일입니다. 태양은 그 영혼의 의지를 말합니다. 달은 그 영혼의 감정의 리듬을 말합니다. 상승점은 그 영혼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트에는 더 작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소행성. 그것은 차트의 주석입니다. 행성들이 쓴 문장 사이에 영혼이 남긴 각주.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소행성을 따라갑니다. 세레스, 돌봄과 상실의 원형. 유노, 관계 계약의 그림자. 베스타, 신성한 집중의 불.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세 소행성이 어떻게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했는지. 그녀의 이름은 수진. 38세. 도시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합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카리스마 있는 남성. 확신에 찬 여성. 자기 세계가 명확한 사람들. 처음에는 그들의 강함이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강함은 통제가 됩니다. 그녀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녀의 선택을 비판하고 그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떠납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리고 몇 년 후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20년 동안 3번의 긴 관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고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차트 속에서 세 개의 소행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 세레스, 돌봄의 원형. 그리스 신화에서 그녀는 데메테르, 대지의 여신이자 어머니의 원형입니다. 그녀는 딸 페르세포네를 잃었을 때 온 세상을 겨울로 만들었습니다. 점성학에서 세레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돌보는가? 당신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당신의 사랑은 어떻게 집착이 되는가? 세레스는 양육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한 돌봄. 혹은 받았지만 조건부로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 반복됩니다. 2. 유노, 관계의 계약. 그리스 신화에서 그녀는 헤라, 제우스의 아내이자 결혼의 여신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우스는 끊임없이 배신했고 헤라는 끊임없이 분노했습니다. 점성학에서 유노는 묻습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당신은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가? 당신은 배신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유노는 관계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기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맺는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이 깨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 3. 베스타, 신성한 불. 그리스 신화에서 그녀는 헤스티아, 화로의 여신이자 집중, 헌신의 원형입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을 지켰습니다. 점성학에서 베스타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헌신하는가? 당신의 불은 무엇을 태우는가? 당신은 언제 홀로 있어야 하는가? 베스타는 신성한 집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할 순간,
우리가 자신만의 부를 지켜야 할 때. 그러나 베스타는 또한 경고합니다. 집중이 고립이 될 때, 헌신이 집착이 될 때, 이제 수진의 차트로 돌아갑니다. 세계의 소행성이 그녀의 패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1. 수진의 세레스는 파라우스 정갈 자리에 있습니다. 파라우스는 깊은 친밀감의 영역입니다. 변화, 권력, 상실, 재생의 집. 정갈 자리는 강렬함의 사인입니다. 표면을 넘어 본질을 보려는 욕망. 수진에게 사랑은 생존입니다. 그녀는 사랑받을 때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강함에 의존합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조건부였습니다. 네가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약해 보이면 안 돼. 수지는 배웠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버려진다는 것을. 그래서 성인이 된 수지는 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그녀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받고 있습니다. 2. 수진의 윤호는 화성과 스퀘어를 이룹니다. 화성은 욕망과 분노의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1하우스에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공동체, 자유의 영역. 이 각도는 말합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화가 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수지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억압합니다. 상대방이 그녀를 통제할 때 그녀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는 떠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참습니다. 몇 달, 몇 년.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는 폭발합니다. 말없이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윤호와 화성의 스퀘어입니다. 관계 속에서 억압된 분노.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 3. 수진의 베스타는 6하우스 수성과 합입니다. 6하우스는 일과 루틴의 영역입니다. 수성은 지성과 소통의 행성입니다. 수진에게 일은 성역입니다. 그녀는 편집자로서 텍스트를 다듬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녀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고칩니다. 그녀는 저자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려 합니다. 이것은 베스타의 신성한 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그녀의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힘들 때 그녀는 일로 도망칩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녀는 주말에도 원고를 읽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쁘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는 관계의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녀의 세 번째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재훈. 45세 건축가. 카리스마 있고 명확하고 강한 사람. 처음 인연은 좋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년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일만 한다. 그는 그녀의 야근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주말 작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트랜짓 명왕성이 그녀의 윤호를 스퀘어했습니다. 명왕성은 변화의 행성입니다. 파괴와 재생. 그것이 윤호를 터치할 때 관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네 일만 사랑해.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통제하는 게 싫어.
침묵.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재혼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패턴이었습니다. 세레스가 만든 두려움, 윤호가 만든 분노, 베스타가 만든 도피. 이 세 소행성이 그녀의 20년을 지배했습니다. 소행성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의 열쇠도 보여줍니다. 세레스의 치유, 자기 돌봄. 수진의 세레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을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치유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 타인의 강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수지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버려짐이 아니라 회복일 수 있다는 것을. 윤호의 치유, 관계, 계약, 제작성. 수진의 윤호는 묻습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치유는 이것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수지는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불편해요. 나는 이것을 원해요.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관계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대화로 만들어집니다. 베스타의 치유, 성스러운 독립. 수진의 베스타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불을 지피고 있습니까? 치유는 이것입니다. 일이 도피처가 아니라 창조의 공간이 되는 것. 수지는 여전히 편집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늦게 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압니다. 그녀가 일하는 이유는 관계에서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베스타는 고립이 아닙니다. 베스타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차트에는 어떤 소행성이 가장 강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세레스가 당신에게 말하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윤호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관계 패턴은 무엇입니까? 베스타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집중은 무엇입니까? 소행성은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늘 가장 깊은 것을 말합니다. 당신 차트의 주석을 읽으십시오. 그 작은 각주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수지는 이제 압니다. 그녀가 반복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의 언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는 순간 그녀는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페르아미카. 별들이 건네는 작은 신호가 오늘 당신의 마음 어디엔가 닿기를.